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12월 들어서 산타가 선물을 들고 온 것처럼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가 하락한 데다가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이 피로감이 좀 더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사람도 계속해서 달리면 지치는 것처럼 또 시장도 때로는 달릴 때도 있고 또 쉬어갈 때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또 그 와중에도 우리 계좌는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종목별 대응 전략을 꼼꼼히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유소 게임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좀 기존과는 스튜디오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민경철 위원님 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민경철 위원님께서 이제 수익률 게임의 우승자로 선정이 되시면서 오늘 이제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네. 오늘 홀로 또 이 상담권을 독점하게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좀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주식은 바닥에서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바닥에서 사면 수익률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기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간 보유하는 게 싫으시다면 대시세 초입에 공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셔야 되고요. 가장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등산로 정상에서 다음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 욕심을 부리시는 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뭐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이고 한데 우리 등산할 때 이제 정상에서는 내려올 타이밍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식에서도 이미 폭등한 고가라면 거기서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하산할 준비, 우리 행복 실현할 준비하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바닥 종목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되는 그 시점을,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하셔야 밑으로 조금의 손실 감수하시는 것에 비해서 위로는 정말 큰 막대한 수익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반복해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또 나머지 두 분의 위원님들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기대를 해보면서 바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버키 스튜디오요. 버키 스튜디오 종목이시고요. 네. 저희 또 프로그램과 딱 성격이 잘 맞는 이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000원에 한 20% 정도 됩니다. 예, 8,000원의 비중 20%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바로 저희 민 위원님께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노란톡에 입장에 계신가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죠? 들어갈 줄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픈 게요. 제가 네. 강조해드리는 게 네. 우리 바닥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대치세 초입에서 사셔라, 이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예. 시청자님은 자, 과매수 구간에서 최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시점에 공략을 하셔가지고 사실 네. 이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오징어 네. 게임 히트 쳤고요. K 콘텐츠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계의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탄소년단 네. 소속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즌2가 나올 건데 사실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이 문의를 해주신 이유가 네. 수익 중이 아니라 손실 중이셔서 걱정돼서 네.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이유는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차익 실현
진행될 때 샀기 때문이라는 좀 이야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랑톡에 들어와 계시다면 계속 목소리 높여서 제가 혼을 내서라도 우리 바닥에서 잡을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시청자분이 뭐 연애하실 때도 뭐 고백의 타이밍이 있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타이밍이 있고 매수할 때도 바닥에서 잘 잡아가지고 이거를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 타이밍에 추격 매수를 조금 욕심 부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우리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만 연속적으로 기록했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오징어 게임이 출시되고 이게 히트되면서 자 9월 23일 상한가, 9월 24일 상한가, 그 다음에도 그 다음날 22%까지 거의 뭐 3일 만에 단기 100% 올라가고 여기를 뚫어내면서 8,000원까지 자 단기간에 정말 수백 퍼센트의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주식은요 과매도 구간에서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샀던 거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수익과 행복을 챙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 이런 부분은 노랑톡에 들어오셨으면은 타이밍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계속 강조해드리는데 딱 두 가지만 시청자분이 앞으로 거래에 있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거나 대시세 초입이거나 이거 두 개를 판단하는 법은요. 제가 노랑톡에서 매일매일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는 법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물어 이렇게 입장하시면은 제가 앞으로는 바닥에 잡아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스스로 이제 밥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종목을 내가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본 종목의 초기 대응은 지금 좀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대응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저점이 아니라 고가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직전에 이 고가 영역들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을 때 과거의 이 저항 라인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이 5,100원 라인을 사상 신고가 그리고 5,700원, 5,600원 라인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자, 이 5,100원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과거에는 저항받고 주가가 빠졌던 라인이 어떻게 됐죠? 반대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돌파하자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자, 시가와 종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자, 지난주 지수가 좀 크게 조정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0원과 5,6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대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내가 고가에 물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켜주어야 될 지지 구간에서 정확하게 가격대를 지지받고 최근 이번 주 화, 수, 목, 금 4거래일 동안 자, 강세 구간 또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앞으로 이제 오픈됐을 때 흥행할지 흥행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제약 바이오주 뭐 임상 3상 성공할지 실패할지 시청자분 아시나요? 모르죠. 오징어 게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대 흐름을 역행해서 뭔가 행운이 안 터져서 갑자기 시즌 1은 1등 했던 게 갑자기 이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출시를 하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켜줘야 될 가격대를 저는 지지를 해줬다라고 판단을 진단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본 종목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최근에 강력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매물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캔들의 시가와 우리 종가 영역대에 자 5,100원 구간을 손절잡고 5,600원 구간을 손절잡고 조정 시에는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저는 평단가 관리로 추가 대응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8,400원 지금 평단가가 8,000원이신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대폭등한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자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건요. 이 고가에서 이 고가를 강하게 돌파할 뭔가의 유입량, 좀 매기가 좀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시즌2가 좀 출시되는 일정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다면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 5,100원, 5,600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1차 8,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 절반 덜어내시고 나머지 네. 절반으로만 8,000원, 8,400원 돌파한 이후에 52주 신고가 추가 시세를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오래 걸릴까요? 일단은 아직은 그 시즌 2가 언제 이제 오픈하겠다 이런 일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내년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 많은 증권가의 예상이고 많은 그런 뭐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어찌됐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원래였으면은 이게 오징어 게임 시즌 1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이게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낙폭을 키워갔을 수도 충분히 있는 구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줘야 될 때 누군가가 거래대금을 써서 거래를 발생시킨 매기가 유입된 그 가격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박스권 등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박스권 등락의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박스권 하단 저가 매수, 박스권 상단 고가 매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반복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바닥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우리 시청자분이 과매도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그냥 바닥에서 1,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뭐 500% 수익이냐 600% 수익이냐 700% 수익이냐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지금은 고점에서 언제 차익 실현이 떨어지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고가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등산하실 때 내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산봉우리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막길도 갔다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오르막길도 가야 다음 정상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자, 본 종목도 다음 고가까지, 다음 정상까지 한 번에 내리막길이 있었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서 평단가 도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20%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5%, 10% 정도 남기고 평단가 혹은 8,400원까지 약 익절 하신 이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신고가 노려보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내년에는 나온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내년까지 밑으로 5,100원, 5,600원 이탈 안 하면요. 평단가 관리해서 이 박스권 등락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20% 비중도 너무 크고 5%, 10% 비중으로만 그 이상의 새로운 역사 쓰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절이를 하고 싶은데 손절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땐요. 네. 이게 만약에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5,100원, 5,600원을 이탈 안 하면 추세 이탈이 아닌데, 굳이 이제 손절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굉장히 흥행했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시즌 2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작은 자금으로도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고 시즌 2는 확정적인데 그 모멘텀이 나오기 직전에 분명히 이슈 부각되면서 주가 시세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 근데 이거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다음번 8,000원, 8,400원까지 1차적인 단기 목표가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추가 대응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본전이든지 아니면 약수익권이든지 덜어내시고 나머지 일부로만 추가 시세를 노려보겠다라고 저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높은 매수가가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투자를 할 땐 중요하다라고 투자 철학까지 챙겨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노란톡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죠.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은 샵 0082번으로 주유소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네, 민경철이라고 또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보다 더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더해서 또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다 안전한 투자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5천 원. 네. 매수가는 50%요. 29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5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 또 2차 전지 이 대장주 중 하나인데 매수가도 조금 높은 편이시고 비중도 50%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7개월 정도요. 7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나 또 그런 것도 알고 싶고. 네. 어디까지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예, 것 예. 같은데요. 저희 민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SK 그룹의 거의 지주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제가 차트 화면 잠깐만 봐주시고요. 3분기 보고서상으로 자, 지금 계열회사와 관련해서 SK 이제 계열사들이 뭐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장사들만 거의 21개의 계열사들이 지금 SK 그룹주들에 좀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본 기업이 뭐 실적적인 부분들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시청자분이 매수한 29만 원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시청자분이 어떻게 보면은 왜 매수를 했는지 일단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때요 많이 올라가서 산 건데. 네, 그렇죠. 많이 올라가서 사셨죠. 그러니까 원래 예.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다가 많이 좀 물리시는 그랬어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우리 버킷 스튜디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상한가만 2번 이상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매수 타이밍이 바닥에서 하셔야 되는데 혹은 대시세 초입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작년 5만 원에서 이미 6배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이 고가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만 차트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게 주가가 32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10% 빠졌으니까 여기가 저점인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산할 때 우리 어디 산맥을 올라가겠다 계획을 세워 놓는 것처럼 큰 그림에서 주가는 제가 등산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SI 지표를 활용해서 과매도 구간에서 싸게 잡아야 우리 노랑톡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대바닥에 잡아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매일매일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잘못해서 마음 졸이시는 일이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식은 첫 번째 바닥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의 바닥은 작년 코로나19 폭락장이었습니다. 이때 국제유가가 선물 마이너스까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기름을 돈 넣고 주유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기름 보관하는 창고비가 더 많이 드니까 기름 가져가 돈 줄게 이런 상황이 작년에 분명히 터졌단 말이죠. 네. 그때 우리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들 국제유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내가 비싸게 샀는데 가격 떨어지니까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실제로 SK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마이너스 2조 5천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올해 결산 기준 영업이익 다시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영업이익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자, 매출도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액의 상승과 우리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액도 증가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다시 반등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앞으로 2023년도까지 꾸준히 좋아지게 될 거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망치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선 반영돼서 6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폭등한 32만 원에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과매수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20만 원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좋은 종목이고 내년에 실적 더 좋아지고 2023년도까지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하면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도 친환경, 선박도 친환경, 어찌됐건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가격 경쟁력들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향후 2023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종목에 저점과 저점을 제가 선을 그어보고요. 고점과 고점 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박스권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사야 되나요? 아니면 빠졌을 때 우리 매도 구간에서 사야 되나요? 빠졌을 때 사야죠. 그죠? 빠졌을 때 사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RSI 지표들 활용하고 RSI 지표들 활용해서 우리 과매수 구간이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 남들이 주가 많이 던져서 주가가 무너졌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관점에서 주식은 올랐을 때 폭등했을 때 고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사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매수한 시점은 굉장히 잘못됐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매수 타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본 종목이 17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19만 원에서 21만 원 가격대는 저는 이 추세 하단에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올해 실적 흑자 전환하고요. 내년에 실적 더 좋아질 거고요. 후년에 실적 더 좋아진다. 기업 가치가 어찌됐건 영업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가치도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뭐 2차 전지든 신재생 에너지든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향후 2년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저는 우상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하지만 최고가에 공략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정상까지의 가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셔서 추가 대응이 어려우신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월마다 내가 조금씩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7만 원 구간 손절 잡고 우리 얼마요? 17만 원이요. 이 17만 원에 대한 근거는요. 자, 과거에 우리 최고가 라인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습니다. 이 뚫어낸 구간이 지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조금? 네, 올라가는 과정은요. 일단 평단가를 얼마나 낮추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이 언제 탈출을 할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사실 추가 매수 지금 들어가도 되겠어요? 얼마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 대응을 하더라도 그 손절선은 17만 원을 잡고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17만 있고요. 원이요? 17만 원. 27만 원? 17. 17이요? 네. 17만 원을 손절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7만 원 구간에서 거래대금 동반되면서 강하게 매기가 유입됐고 이 가격을 지지해주고 또다시 지지해주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만 원을 손절 잡고 1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빠졌을 때는 여기가 SK 이노베이션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활용해서 시청자분께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는 25만 5천 원. 그 다음에 큰 그림에서는 평단가, 원래 평단가가 지금 29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29만 5천 원 청산 목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구간이 SK 이노베이션이 망할 회사 아니고 회사 성장하니까 다음번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평단은 여기니까 평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는 25만 원, 29만 원의 수익과 행복을 챙기고 나오겠다. 이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우리 매수 타이밍을 좀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17만 원을 손절 잡고 19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 조정 시 추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역시 또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저점에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7만 원 선 그리고 19만 원 선 지지하는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100원에 7%입니다. 15,100원에 7%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행운의 7%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부건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비중도 작아서 네. 주가 매수도 궁금하고 예. 이게 지금 이제 배당금이 지금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배당까지 생각하면
하면서 이거 한 내년 초까지 끌고 가면 어떨지 이것도 궁금하고. 아, 그리고 좋습니다. 네. 대선 정책으로 부동산 쪽으로 정책이 나오면 네. 건설주한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심을 하고 또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또 이제 동부건설에 대해서 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해당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본 종목이 일단 첫 번째 배당을 얼만큼 하는지 과거력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올해 아직 결산 우리가 얼마나 할지를 회사 측에서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과거에 배당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시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동부건설을 대선 전 정책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략을 하셨는데 자, 이런 스토리 매매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긍정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잠깐 제가 이제 뭐 태클 거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자, 동부건설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 꾸준히 있었는데 자,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냐 아니냐 그 저항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금 추격 매수를 진행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매수매도 기술적인 부분들에서의 타이밍은 그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진짜 시청자분께서 크게 한 방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요. 남들이 안 살 때, 과거 시세 다 반납하고 저점 찍고 여기서 이중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 이때 위치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시에 대한 부분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결산 기준 우리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계산이 안 됐는데 자, 정정해서 된 부분들을 보면은 자, 보통주 기준으로 4% 정도의 시가 배당을 했습니다. 즉, 내가 주식을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4만 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400만 원의 결산 기준 배당을 2018년도 주주들에게 2019년도 연초에 진행을 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작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우리 배당 진행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자, 보통주 기준으로 8% 정도의 배당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건설주 치고 굉장히 많은 배당을 한 거예요. 보통의 보험주들, 은행주들이 8% 정도 하는데 건설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많이 번 돈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으로 배당을 많이 작년에 진행해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2020년도 2월 달에 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누구에게 배당을 해줬을까요? 어떤 주주들에게? 2019년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자, 올해도 배당을 해줬습니다. 연초에. 누구에게 해줬을까요? 작년 연말 기준, 작년 12월 29일까지 주주였던 분들에게 배당을 해준 겁니다. 즉, 1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2020년도 작년 연말 말일 기준으로만 주주가 되면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자, 시가 기준 6% 정도의 보통주 기준 배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를 내볼게요. 2019년도 4%, 그리고 2020년도 8%, 그리고 자, 올해는 6% 정도 했습니다. 486이면은 평균적으로 6% 정도의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6%면은 은행이자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죠? 은행이자 적금 드시면 지금 혹시 몇 %인지 아시나요, 시청자분? 모르시나요? 지금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주식은 가지고만 있으면 연간 6%의 배당 수익을 줍니다. 네. 평균 6%요. 그러면은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동부건설처럼 배당 많이 주는 거 사가지고 6%씩 계속 그냥 배당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로서의 매력,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나는 매수를 했다. 네. 라는 관점에서 매도 타이밍은 12월 29일이 이 종목의 배당 날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12월 29일까지 주주면, 정정하겠습니다. 12월 29일 기준 내가 주주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내가 돈을 12월 29일 주주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실제 거래일 기준 이틀 뒤에 그 거래가 실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9일 기준 이틀 전까지 매수세가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6%의 배당 이자를 받으면 60억이잖아요. 잠깐 그거 일주일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 6% 버는데 그 매수세가 연말에 배당주에 몰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본 종목 12월 29일까지 주가를 가늠해서 내가 6%의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네, 평가 수익이 6%를 초과해서 10% 수익 나면 배당 안 받아도 10% 수익을 챙기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말까지 판단해가지고 네, 매수, 그러니까 차익 실현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동부건설이 왜 배당을 많이 해줄까에 대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기업이 2005년도까지만 해도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우리 과거력을 좀 보시면은, 자, 감자를 진행했어요. 2005년도, 2006년도에 감자를 2번이나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릭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 뭐 영업이익이 현금성 자산이 생긴 게 아닌데 자본을 줄임으로써 우리 재무제표상으로 가짜 그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우리 감자인데 보통은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우리 동부건설이 자본 총계가 200억이었습니다. 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200억밖에 안 되던 회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4,500억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건설주 호황,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짓기만 하면은 분양 완판. 이런 건설주 호황에 따라 지금 실적이 기존에 5천억에서 7천억, 8천억, 1조 1천억, 작년에 1조 2천억, 올해는 1조 1천억 원 정도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지금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건설의 호황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가 우리가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자산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아파트가 뭐 암호화폐 모든 원자재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호황이 우리 2023년도까지 지속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본 기업의 실적 견고하게 나타나고 돈을 잘 버니까 배당도 많이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본 종목이 실적 안 좋아서 주가 바닥쳤지만 다시 한번 실적 개선되어가는 과정 속에 과거 현대상선, HMM의 그런 큰 그림에서의 HMM 차트를 추종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연말 전까지만 상황 보고 6% 이상이 수익이면 평가 수익을 내시고 배당 수익보다 못하면 배당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장 좀 다행인 부분은 좀 비중이 작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3,7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저는 이 부분에서 평단가 조금 더 낮추신 다음에 연말까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그때 상황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을 얼마 정도 더 실으면 되고,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12월 연말이라고 하면은 당장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장 이제 연말입니다. 이게 안 빠지고 갈 수도 있고 빠지고 갈 수도 있는데, 안 빠지고 가면 그냥 보유 중인 물량으로만 들고 가시고요. 자, 빠지고 간다 하면 13,600원 손절 잡고, 자, 과거의 이 저가 라인 여기서 최대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1차 목표가 15,000원,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배당주들이 배당락 이전에 뭔가 큰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은 그 배당 6% 받기 위한 자금이 막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직전 고가 영역 때 15,000원, 16,000원을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가 이 종목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16,000원 구간에서 비중 정리를 하시되 일부 수익분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를 좀 노려보는 형태로 여기서는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식이라는 게 많이 사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 많이 사는 명분이 이 주식은 연말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말일까지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13,600원 손절 잡고 이 부근까지 빠지면, 즉 이 추세 하단까지 빠지면 여기가 바로 시청자분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혹은 비중 없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주일, 2주일 정도 시세를 노려볼 만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평단가가 뭐 지금 2%, 3% 정도 손실인데 저는 연말까지 한 번 더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그 버는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연간 기준 6% 배당 나눠주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면 1배수 추가 매수 하시고 안 빠지면 기보유 비중으로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12월 29일이 배당 날이기 때문에 12월 27일까지 상황 보고 거기서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거나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배당률도 좋고 또 연말이 된다면 배당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격선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또 어렵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위원님과 상담을 통해서 좀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놀러 오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채팅 통해서 지금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솔 테크닉스요. 한솔 테크닉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200원에 네, 12%예요. 12%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1,200원이시면 지금 보유하신 지 꽤 되셨나요? 제가 한 4월 초에 매수를 했거든요. 아, 4월 초에 매수하셨고 계속 내리다가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12월 들어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세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화 정말 네.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민 위원님께 바로 진단 한번 받아볼게요. 위원님 네. 도와주시죠. 네, 일단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네. 정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잘 잡으셔서 네. 좀 성공의 타이밍, 수익의 타이밍을 잘 가져가셨으면 하는데 예. 정말 좀 매수 타점이 굉장히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정말 좀 마음이 아픈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분은 혹시 노랑톡에 입장하셨나요? 아, 예,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 오늘 입장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점점- 우리 네. 트와이스 노래 Yes or Yes 노래처럼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걸 대답하든 알았다고만 대답해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저는 시청자분이 바닥에서 사거나 대시대 초입에서 사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매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미 폭등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했다가 마음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나요, 시청자분? 네. 등산하시면 우리 뭐 무슨 봉이 있고 그 다음 정상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또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북한산에서도 경로가 되게 많고 청계산에서도 경로가 되게 많은데 그 정상과 정상 간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가까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이 내리막길도 있고 굴곡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식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등산로로 비유했을 때 싸게 잡아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챙기고 우리 고가에서는 하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이제 고가에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좀 팩트 폭격을 먼저 남겨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청자분이 어디서 주식을 거래해야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다시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에 좀 매수하기 좋은 영역들을 제가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자, 과매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에 대해서 좀 표기를 해봤고요. 자, 본 종목은 자,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은 매년 실적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는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주가는 박스권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018년도부터 계속 주가가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00원 부근까지만 오면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이 주식 어디서 사야 됩니까? 수익을 내려면 5,000원 부분에서 사야겠죠. 5,000원 부근에서 사야죠. 네. 근데 왜 다 100배 올라간, 100% 올라간 이 고가에 사가지고 마음고생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 네. 거래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포함한 이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 공부하셔가지고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에 공략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큰 수익과 행복을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긋났을 뿐이지 이 기업에 대한 선택은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자, 지금 뭐 한솔 우리 테크닉스라는 기업을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전자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뭐 TV, 뭐 무선 충전 부품, 뭐 TV 모듈, 뭐 여러 가지 그런 휴대폰, 태양광, LED 소재, 전자부품, 뭐 스마트폰, 휴대폰 이런 관련된 뭐 전자부품 제품들을 좀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주라 하면 사실 2015년도, 16년도에 중국이 너무 뭐 이런 LCD나 스마트폰 부품 너무나도 잘 만들고 아이폰 부품도 우리나라 업체에서 중국의 제조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실적을 보시면 자, 2012년도 당시에 매출액이 5천억까지 빠졌던 우리 한솔테크닉스가 작년 기준 매출액 1조까지 2배 이상 실적이 늘어나게 됐고요. 자, 영업이익도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백억 대의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대주주 지분도 강하게 좀 만들어져 있고, 자, 일단은 실적이 지금 2018년도부터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이 종목이 힘을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거 18,000원 영역대에서 조금만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정말 5만 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 그리고 과거에는 2만 원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시세를 다 반납한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은 저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간 조정이 끝나면 그 끝나는 시점에 이 10,000원을 돌파하고 저는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좀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기간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는 알 수 없고요. 이 기간 조정의 끝은 자, 10,000원과 12,000원 구간을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야 그 다음에 추천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자, 최근에 이 한솔 우리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자, 이번 주에 자, 날짜 보겠습니다. 자, 12월 6일 딱 이번 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 바닥에서 그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혹시 이게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자, 때가 됐다라는 표현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장기 입형 라인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단기간에 10,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바닥에서 또다시 대량의 매기가 유입됐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까지 시세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이 거래대금으로 좀 의사표명을 우리 주식시장에 천명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018년도부터 계속 매출액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박스권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박스 상단 10,000원, 12,000원까지는 가는데 그 모멘텀이 이제 바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XR 기기, 우리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접목시켜서 메타버스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그 기기에 우리 OLED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이런 부품들이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서도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 뭐 전자부품 관련주들이 정정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로서의 매기가 최근에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메타버스로 엮이면 주가가 저점이 아닌 종목들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본 종목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본전 탈출 혹은 비중이 크진 않으시기 때문에 본전에서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는 이제 12,000원 구간 돌파하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본 종목 저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식이 다시 한번 시청자분이 아까 얼마에 사면 좋다라고 했죠? 5,000원이요. 5,000원. 그러면 5,000원까지 빠지면 여기서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매도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을 때 10,000원, 12,000원에서 일단은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5% 미만의 비중으로만 이 신고가 새로운 역사를 같이 써 내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본 종목이 이번 주에 이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년도, 2021년도 3년 넘게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거래대금이 이번 주 월요일에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대시세 상승에 좀 초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위로는 8,000원, 8,500원 다음 주에 뚫어내느냐, 뚫어내면 10,000원, 12,000원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또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잘 챙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재무제표부터 공시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정말 이 한 종목에 대해서 분해를 하듯이 굉장히 꼼꼼하게 뜯어봐 주셨습니다. 상한가 정말 잘 잡아내시는 민경철 위원님과 또 함께 또 나도 상한가 가는 강한 종목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좀 시야를 더 키워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이제 또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다음 주 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일단 다음 주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불확실성입니다.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든가 빠지던가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그런 불확실성에 의한 부분이 가장 주식시장의 큰 악재가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은 다음 주 우리 미국 FOMC 회의에서 조기 테이퍼링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확정이 아닙니다. 그런 예상치들로 인해서 지금 대형주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았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스몰캡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들은 조정받았지만 테마주들, 특정 이슈로 부각되는 시총 작은 종목들은 지금 테마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종목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다음 주 전략은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자. 왜냐하면 다음 주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굉장히 부담입니다. 조기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서 대형주들 팔았는데 막상 금리 인상 안 해버리면 도루묵이고,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서 대형주들 끌어올렸는데 막상 조기 금리 인상 해버린다 하면 올려놓은 게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들 위주의 장세보다는 우리 테마주, 급등주, 이런 이슈에 부각되는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지셔라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방송 초입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바닥이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실 사례를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자, 노랑톡 입장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후 방송, 종가 베팅 방송, 내일의 붐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종목 과매도 구간에서 바닥에서 잡았으면 6,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100% 올라갔고요. 저희는 이 과매도 구간에서 스윙 중장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매수했을까요?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내는 11월 3일 우리 서울경제 유튜브 램테크놀로지라고 검색하면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지난달에만 우리 11월 22일 상한가, 12월 23일 상한가, 12월 24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매수하고 한 달 보름 만에 상한가만 저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4번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자, 우리 고점에서 올라갈 때 정상에서 추격 매수 안 했고요. 바닥에서도 안 했습니다. 근데 대시세 초입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8%라는 시세를 안전하게 밑으로 조금의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해서 시장 대비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 오늘 상한가를 잡아낼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시청자분들도 고점에 위치한 종목들보다는 혹은 우량주들보다는 다음 주에는 바닥주 혹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만 거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스몰캡 종목들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성공투자 비법을 공개하는 또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죠. 서울경제TV가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12월 11일 그리고 18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로 인해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온라인 강연회로 전환이 됐는데요. 12월 18일에는 주유소 게임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셔서 내년 수익까지 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